네, 안녕하세요. 루트 주식 1월 3주차. 맞죠? 몰라. 2주차?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주 뭐 블랙 윅은커녕 화이트 윅 중에서도 레드 윅이었죠. 블랙에 반대 화이트 아니야? 아, 니는 틀렸어 하고 고소해야 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네. 또 경각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것에 대한 과감이 아니라 당연히 인정해야죠. 미안해.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깨달은 게 있죠. 우리가 많이 깨달았죠 이번 주에. 그쵸. 다소 시장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패배했는데 일주일 단위로 패배했죠. 우리가 라이브로 할 수 있으면 중간에도 얘기했겠지만 그 순간 인정하고 원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못 찾으면 아직 먼 거예요. 바로 찾았죠. 이번 애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오늘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야 당연히 앞으로도 예측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한번 틀렸다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움츠리거나 뭐 이럴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주식에 있어서 자기 실력을 갖추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패배라고 하는 거 영원한 패배는 아니죠. 사실 벌면 되니까. 그리고 주식하고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 패배라는 것은 시장 만약 일주일 단위로 뭔가 투자를 했다면 선물과 옵션 이런 거죠. 그 시장을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 사실 뭐 제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옵션에서 이번 주에 많이 까였죠.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또 어떤 타이밍이 어떤 급락이 어느 타이밍에 올지 지금 현재 다시 만들어진 차트로 우리가 봐야죠. 보인다. 지금 아니다. 크게 움직일 때가 또 온다.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건데 그런 얘기들 오늘 슬슬 해드릴 겁니다. 네. 가볼까요? 네. 원래 이제 장이 좀 안정화되고 완벽한 바닥은 형성됐어. 원래 개미는 바닥 보고 안전하게 무릎에서 잡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뭐 무릎 어깨 알면 다 벌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경각화를 진짜 증오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작년부터 굉장히 강했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면 빨리 내려 빨리 무너져야 되고. 지금 별 희한한 정책을 막 쓰면서 그죠? 뭐 전쟁 얘기하고 핵 얘기하고.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또 그게 아니었고 아니 뭐 김어준이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하면서 어준영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생각에.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참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그 타임을 노려서 지금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장은 늘 옳다 이런 말은 택도 없는 소리다. 모호한 뭔가 있어 보이는 말 그런 거 쓰지 말고 중요한 건 뭐다? 자본이 늘 이긴다. 그 자본 시장에서는 자본이 늘 이긴다. 맞아요. 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빨이 쳐버리면 그러니까 하방을 본 세력들도 있단 말이죠. 그쵸. 하지만 상방으로 밀어버리면 그쪽이 이긴 거지 이번에.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 그런 거대한 세력과 세력들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부딪혀요. 예. 그래서 선물 3개월인데 중간에 부딪히는 일은 조금 드물어요. 왜냐면 만회할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이지. 마지막 만기. 그렇죠. 물론 중간에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당일 결제 시스템이니까 주식과 달리 그죠? 그래서 돈을 이빠이 넣었는데 지수를 하락시키려고 근데 상대가 다 매수하면서 또 지수를 올려버리면 그날 그 돈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지수를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크게 부딪힌다. 그런 것이 이번에 한번 부딪혔다. 오늘 그 일본 시장하고 우리 비교해 보면 적나라하게 나오겠죠. 이 차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사실 뭐 인버스 지난번 얘기 한번 하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요 바닥과 요 바닥 어딘가에서 바닥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날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바닥이냐 잘 안 보여요. 이게 1파, 2파 튀었는데 이게 3
3파, 4파 이걸 5파로 친 거죠, 애들은. 네. 이거 1파로 봐도 1파, 2파, 3파, 4파 이런 식으로 친 거예요. 네. 시간 많이 끌면서. 네. 근데 어쨌든 이 전저점이 왔기 때문에 턴을 할 수 있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었죠, 당연히. 근데 하지만 이 정도 반등하고 다시 내려오는 시간상 뭐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쵸. 아니면 밀어버린다. 왜? 미국과 유럽이 너무 높이 떠 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역으로 어마무시하게 땡겨버렸습니다. 네. 이런 건 저희 예상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인정했지만 이번 주에 움직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내려오고 그럴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죠. 네, 로터님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그 곧버스, 인버스 인덱스의 대표 주자인데 실제로 여기에는 기관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항상 매일매일 거래량이 넘치는 종목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 차트를 거꾸로 돌려놓은 그쵸.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외려 조금 더 방향을 볼 때 참고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받쳐주니까. 맞아요. 그리고 개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관이 심지어 그 저희 바닥이라고 아까 토커님이 짚어주신 그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닥 모양은 아닌 것 같았는데 결국 그걸 바닥화해서 쳐올린 저번 주 그러니까 1월 첫째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그때 화요일 밤에 기사도 나왔어요. 그 뭐냐 외국과 기관들이 이 코덱스 200 요 선물 인버스 곱하기 200을 딱 언급하면서 저거를 왕창 사서 월말 새해 초에 승자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저렇게 쳐올린 거예요. 증시를 반대로. 그러니까 뉴스는 나오면 모두가 아는 호재는 악재고 모두가 아는 악재는 호재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그런 게 있겠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해보면 이 차트가 지금 일봉상 241선 요 초록색인 241선을 찍으면서 지금 저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도 흔히 말하는 헤드 앤 숄더 여기 네. 잠시만요. 네. 여기 헤드 이게 양 어깨예요. 그쵸. 양 어깨 짚는 거 네. 그런 모양이 나왔죠. 그쵸. 네, 무조건 급 나가느냐? 그거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그쵸. 했고 내렸다 올랐다면서 시간을 그쵸. 보냈고 여기도 보냈고. 음. 근데 이게 정상은 맞아요. 이 차트로 보면 이게 탑은 맞아요. 무조건.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대세 상승장에서도 이런 모습 많이 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면 240은 밑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번 떴죠. 여기서 바닥에서. 그리고 횡보하죠. 한 타이밍 더 떴죠. 횡보하죠. 다시 떴죠. 이것도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확인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역으로 보면 우리 장이 다시 하락하는 거지. 응? 뭐가? 이게 대세 상승 이게 시장 차트로 보면 아, 네네네. 아, 시장 차트로.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기간이면 1년 넘었잖아요. 네네. 그죠? 그냥 이 정도 올랐어. 퍼센티지로 많이 오른 거죠. 현실적으로는 장이 그만큼 빠진 건데. 그치. 맞아요. 이만큼 올랐어요. 그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반 그 코스피 차트다. 그러면 쭉 하락하다가 쭉 하락했죠. 쭉 하락하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가 1파, 2파, 3파, 4파, 5파를 이렇게 장렬하게 헤드앤숄더로 끝냈다. 그러면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콜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이걸로 의존하면 안 돼요. 그쵸. 당연히 기본 차트는 코스피하고 이 단기적으로 네. 이번 상투는 확실해요. 헤드앤숄더가 무조건 확정이 아니라 그럴 확률이 이 차트로는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식 차트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5파를 이렇게 해놓은 셈이죠. 5파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중대형주들. 근데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어거지로 올리는 모양이에요. 이 정도는 어거지로 올리는 모양이에요. 그냥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그래서 급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타당하고 저희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모양은 또 어때요? 지금은 또 241선을
왜냐면 241선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 살짝 이탈했었죠. 금요일 기준으로.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쓰리 바닥이 나온 거고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그것도 가장 강한 241선을 지지하는 모양이니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처음 241선까지 내려 지지를 할 때 이렇게 한번 떴다가 눌리고 이제 1파, 2파, 3파, 5파가 세게 갔듯이 여기에서도 241선은 어쨌든 이 근처에서 지지하는 모양이 눌림목이 1차로 1파, 2파가 나올 확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렬한 3파와 5파가 나올 것이냐 뭐 그게 여기를 뚫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는 향후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다시 이 인버스 차트로 봤을 때는 상승 1파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 왔다. 시장으로는 하락 1파 네, 얘기야. 그렇죠. 다시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반대로 생각해. 이게 인버스 차트니까 시장은 거꾸로 돌리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2x 목버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잘 확인하시고요. 네네. 이걸 병행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거의 안 보는 차트였는데 이번에 사실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렇죠. 저희가 요거를 봤으면 좀 더 정확하게 했을 텐데 앞으로 뭐 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투자했을 때 잃어도 좀 편안한 사람들. 잘 모르고 잃는 분들이 이번 주에 있긴 있었어. 저 친한 사람, 우리 친한 사람들. 근데 제가 이번에 배웠던 건 쿨한 거야. 쿨해. 마음은 굉장히 쓰리겠죠. 그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만으로도 다 회복되고 몇 배 벌 텐데 향후에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대범한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이에요. 주식 공부 말고도 명리 주역 아무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주역책 아무나 씁니까?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인생에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정신적으로 뭔가 이겨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사람들이 누구냐? 내 돈을 잃었는데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내가 돈을 잃었는데 내 탓으로 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 그릇만큼 더 큰 돈이 담겨요. 확실하다. 특히 개별 그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작은 사람들이 많거든. 정말 작아요. 저도 그 업계에 있었다. 도저히 나는 뭐가 좀 모르겠다. 네, 큰 사람들은 그래서 큰 돈을 버는 거고 더 큰 사람들은 그 돈을 다 세상에 쓰고 가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우리가 주식에서 이 더러운 강물 같은 시장에서 왜 없는지는 누구나 아시겠죠. 응원한 기상을 좀 키우자. 뭐 우리가 할 얘기가 뭐 돈 얘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남 비판하긴 쉬워요. 야, 너희들 시험 틀렸어. 블랙 윅은 뭐. 아니, 좋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럼 저희가 신랄하게 비판해, 꼭 너희들을 비판하고 까고 싶다. 연락해 주세요. 제가 초빙해서 뭐 해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좀 받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을 강한 필터링을 걸어놔서 그런지 뭐 엄청난 악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저는 아예 안 보니까. 저도 나중엔 안 봤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대범한 분들이 레벨이 있는 분들이 들어온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 또 루터님의 다 복이죠. 근데 예,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시장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조금 자만했다. 맞아요. 이게 좀 재밌는 얘기 오늘 섞어가면서 하죠. 우리 너무 지난주에 진지했던 것 같긴 해. 아이 진지해서 구독자 들었는데 아무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가끔 꿈을 꾸시죠? 내 꿈 얘기 했었잖아. 일요일 밤에 꿨나 월요일 밤에 꿨나. 내 꿈 꿨는데 꿈속에서 혀가 잘렸어. 혀에 뭐 낀 것 같은데 꿈에서는 별 행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뭐 가위를 들고 내면 딱 제거한다 그렇게 막 했는데 뭐 뚝 떨어져서 보니까 혀가 세 조각이 나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름 아직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휴지통에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발음은 세고. 네. 근데 딱
깼어. 4시 반인데 딱 보니까 말로 인해 위신, 명예 뭐 이런 것들 체면이 깎인다. 그 순간 내가 너무 강하게 말했나 보다. 그 주식에서 너무 일방향으로 말했나 보다. 이걸 보면서 딱 알았죠. 그러면서 이 방송 외에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더더욱 말에 신중함을 기해야겠다. 앞으로 이제 물론 사실 그렇게는 했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다른 확률도 있다는 걸 항상 보여드리자 합리적으로. 이제 이번에 배운 건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이 하루 빨리 무너지기를. 왜냐면 주식하는 분은 전체 국민의 비중으로 보면 20% 되실라나. 그러니까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 무너져서 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바닥 다지면 또 장기 랠리가 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되죠.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힘들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뭡니까? 건설사 27조로 미분양 주택 사준다 하고 미분양 아파트. 그게 있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못 살 거기 때문에. 아니 옛날에 박이영이 4대강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7조 날렸잖아 공중에. 그럼 뭐 누구 포켓에 들어갔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교롭게 또 27조 얘기하니까 제대로 된 대통령이면 뭘 해야죠?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가 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굉장히 정말 무시무시한 스릴러가 뒤에 있는 듯한 그죠? 젊은 바지 사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죽고 그들의 입을 막은 거죠. 이게 영화에서는 보는 거죠.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 안 됐고 그러면 국세 체납됐으니까 국세청에서는 그 경매 다 날리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럼 사람들 어디로 가? 그런 걸 매입해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논외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자금들이 이상하게 우리 지금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유동성 공급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은 아니고 기업들한테만 간다. 그럼 기업들은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 그럼 우리도 나중에 건설사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 현재 상황에 가면 그죠? 미분양을 다 해소해 줄 텐데 무슨 걱정이 있어? 거기 엄청난 마진이 붙어 있는데. 이거 땅집과 혐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장도 그런 뭔가 자금이 이상한 대로 튀고 흐르는 게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6월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코스피 200 지수로 좀 돌아가 볼게요. 길게 당겨 보면 우리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이게 더 길게 당겨 보면 무려 10년 횡보했던 이 박스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지지와 저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선을 떠나서 여기를 10년을 끌었던 우리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슈를 제쳐두고서라도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작년 6월에. 그리고 작년 9월에 한 번 더 온 것이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올해 1월 초에 여기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요거를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한 위엔 저항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자금이 왜냐면 기본적인 펀더멘털로 기업을 정말 뭐 가치 투자 이런 걸 떠나서 기업의 이익 매출 증대와 뭐 이걸로 투자하기에는 돈도 많이 마르고 있고 뭔가 들어갈 자금이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말한 웩도덕 효과가 이 장기간의 지지 저항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걸 왜 띄웠습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 처음에 그 반도체 관련 뭐 세제 혜택으로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그날 금요일에는 삼성전자가 매출이 줄었다. 이 뉴스를 마치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감산으로 돌아서겠네. 그러면서 재고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한 번 더 띄운 거예요. 근데 때마침 미국하고 뭐 좀 이따 보겠지만 미국하고 유럽 특히 미국 S&P 같은 경우에 L자를 그리다가 튀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을 해주니까 그냥 뚫고
이평선 뚫고 가본 거예요. 옵션 만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웩도덕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상승 같지만 길게 당겨보면 결국 이 지지와 저항에서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자금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대세 상승이고 다시 올라갈 장이라면 여기에서 뭐 오파를 주고 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하필 이 구간에서 계속 이거를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이걸 꺾고 정말 코로나 때처럼 뚫고 내려갈 것이지 하면 정말 여기서 다지고 올라갈 것인지 그 눈치를 계속 보는 웩도덕 현상이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나 뭐 좀 이따가 외국 차트를 더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이 정말 트리플봉 쌍봉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게 발생했을 시에는 이거 뚫고 한번 소화를 하든 아니면 투쿠션으로 정말 이 위대한 지지를 한번 뚫고 내려와서 자금을 싹 한번 돌게 하는 그런 장이 올 것이라고 저희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거근님이 2주 연속 맞다. 그 얘기 안 했는데 거근님의 부재가 큽니다. 다음 주에 온다고 하죠? 네네네. 어디 저기 빈살만 만나러 갔어요? 난 저기 푸틴인 줄 알았는데 빈살만 했어. 티니 형이 어제 굉장히 힘든 날이었어요. 잘 버텼어요. 취한 걸로 생각해. 대만치 상태로. 우토님이 전화한 거 아니었어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류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연속선상이에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 한번 무너진다. 이건 굳이 뭐 전문가들 얘기 안 해도 저는 이제 당분간 뉴스 같은 거 안 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위해서 우리가 뉴스 브리핑 있고 그러니까 그냥 차트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몇 개 있잖아.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최보영 교수님 이렇게 의미 있는 정보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만 한번 쭉 씻으면서 듣고 그래서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씻으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정도가 맞다.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제 또 움직일 거냐? 많이 왔어요. 와서 이렇게 이 추세에 또 걸렸죠. 쓰리봉 나오는 겁니다. 이제 꺾여야 돼요. 여기 이제 그거 보면 또 여기 201선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슬슬 내려오죠. 1파가 시작된다고 다시. 그죠? 네. 이게 대세 상승이 하면 1파, 2파, 3파 막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급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미국 차트 이따 보시겠지만 네. 미국 차트는 옆으로 기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엘리엇 파동으로 치면 내려왔다 이제 살짝 튀더라도 바로 꺾여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4파니까 그러니까 파동 제대로 안 그리고 움직였다. 근데 어쨌든 우리 장을 보면 이거 여기 선을 쫙 그어버리면 여기 선 그냥 옆으로 계속 기고 있었다 이렇게 치고 이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쵸.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장 이렇게 했는데 걔들 놀고 있을 때 돈 못 벌잖아. 미국장 그러고 있으면 그죠? 이 시장이 취약하니 전쟁 얘기도 하니 밀고 다시 해서 미국장과 추세를 맞춘다. 그 사이에 유럽장은 더 튀었는데 걔들 지금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튀고 있죠. 거의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제 슬슬 빠지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빠져서 여기 21선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겠죠. 근데 이 추세에 걸릴 때 1파, 2파, 3 이런 식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그러니까 큰 파동이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미국장, 유럽장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천천히 돌다가 이렇게 천천히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천히 돌다 또 급락해가지고 그죠? 여기 지지하는 척 하다가 눌림목 주고 어쩌고 하다가 여기 쌍봉 나고 혹은 쌍봉까지 안 가고 그러면 하락이 더 큰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다시 내려온다. 계속 못 갑니다 이거. 그렇죠.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락 큰 파동 나오는 거 결국은 3월이다. 3월에 정말 기회로 보면 정말 빅 찬스가 온다.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정권 꼴비기 싫어가지고 그런 빨리 와야 된다.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놔요. 정권은 정권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뭐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긴데 결국 그게 큰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아 그쵸. 계속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정권 하에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이게 주식으로만 얘기하면 차트가 안정적으로 이 하방 박스권에서 관리되면서 결국은 상방으로 돌아설 거냐 그런 확률이 그러기에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그러기엔 지표가 그리고 저는 좀 이따 또 보기 계속 좀 이따 본다 그러네. 한 번은 오는데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올 듯 말 듯 안 온다. 저는 그것도 하나 유의미한 것 같아요. 한동안 환율과 코스피가 따로 놀았어. 근데 이제는 다시 연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가 올라가면 환율 내려가고 환율 올라가면 주가 내려가고가 다시 연동이 시작됐어요. 그게 그쵸? $1 환율 20개월 선에서 딱 십자 찍으면서 그걸 또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뭐 곱버스 차트를 보든 코스피 200 차트 주가 종합 지수를 보든 이 박스에서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이제 토커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1, 4분기에 1, 2, 3 강한 3파 5파가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 환율에서도 저는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네. 아니, 겉으로는 지금 굉장히 강한 장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정치권을 둘러싼 그 굉장히 살벌한 정국이죠. 이재명 대표를 치기 위한 온갖 협잡, 법을 악용한 온갖 지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경제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뭐 0.25% 올랐는데 이번에 시장은 환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환호할 수 있습니까? 기업들은 환호할 수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폐해가 없어졌어 사실상. 우리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럴 때 우리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시장을 다변화하고 남방 정책 등 저기 뭐 동유럽 이런 쪽부터 이게 전 세계를 확장시켜 놨잖아요. 근데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데 반도체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 주고 뭐 지원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하면 반도체 경기가 살아납니까? 뭐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를 버티게 해주고 여유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경제하고는 냉정히 따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러시아를 굉장히 자극하는 발언을 또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다시.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약간 괴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가끔 상상해요, 진짜. 한남동, 용산, 청와대 이렇게 왔다 갔다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 다니고 뭘 하고 있을까요? 어디를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이 나라를. 근데 주식시장이 결국은 관리된 후에 튄다고?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고? 저 사람이 뭘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일단 정책을 떠나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지금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중국이 비자를 발급 안 해주는 사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튀어오르기는 힘들 건데 근데 그거는 차트를 통해서 계속 저희는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차트를 읽어낼 때도 마찬가지지만 때로 삐끗할 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난번에 악마의 대변인, 원래 정확히는 이제 악마의 변호인이죠. 근데 제가 대변인이라고 했어요. 네블스 에드버킷. 그 네블스 에드버킷이 필요해요. 그럼요.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죠. 바닥이다. 거꾸로 보고 그럼 인버스 차트 우리 봐야 되는데 그죠? 헤드 앤 숄더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닥과 이 바닥 사이 여기 다 이르러서 나왔네. 그러면 약하게라도 아무리 확신한다 해도 이 차트로 역방향을 질러야 된다.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실 텐데요. 여기서 잡았을 때 요 저점 근처에 0.1, 0.01, 0.02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컬옵션. 그게 307 질렀으면 200배 같습니다. 100배에서 200배.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 5일 만에 다른데. 200배 갔죠. 네. 그리고 여기 300 이런 데는 4, 50배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시다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왜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까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게 이 풋옵션을 지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빼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풋옵션을 한 달 반 동안 다중바닥으로 관리했거든. 에너지를 잔뜩 모아서 또 튀었어. 그렇죠. 강하게 텄죠. 그런데 3일 동안. 정말 돈 많은 세력이 위로 치면서 그 차트가 무너지는 대단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코퍼스를 딱 보니 신호를 주긴 줬다. 그렇다고 급락을 반드시 동반하는 건 아닌데 작심하고 올려버렸다. 야, 횡보시키지 마. 이번에는 그냥 가. 다 죽이고 가. 이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V자로 이번에 쳐올린 거. 그렇죠. 그러면서 왜 미국장처럼 우리 그 자리에 온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 한번 확인하고 하이닉스 그렇고 이게 다 왔죠. 다 왔어. 여기 200일선에 딱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돌아 내려오는 형국이에요. 이건 월봉 주봉 볼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쳐올린 거라서 이제 꺾어진다. 계속 못 간다, 여러분. 월봉 주봉 다음 주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하이닉스 왜 어디 가겠습니까? 꺾여야지. 이런 게 한 번 뚫으려다 두 번 뚫으려다 세 번째는 뚫겠지. 이런 건 대세 상승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것도 누웠다가 압축하면서 이게 이렇게 붙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뚫고 가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믿으셔도 돼요. 진짜 이런 거. 지금 그렇게 못 올린다. 오히려 트리플 봉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요 화면에만 보여도 이게 네 번째 봉인 거. 꺾인다. 여기에 급락을 동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미국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근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뭐 작동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자꾸 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해먹었어요, 정말. 상상 초월로 해먹었다. 새끼들. 미국장 가볼까요? 네.